여러분 안녕하세요, 백준수입니다. 상하이 7월 19일 수요일 증시 브리핑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시장의 또 큰 특징이라고 하면은 오늘은 이제 에코프로는 쉬었지만 에코프로 BM이 어제에 이어서 오늘 추가적으로 급등이 나왔죠. 그래서 이름을 또 차전지라고 붙여봤습니다. 또 차전지, 또 코프로. 오늘도 2차 전지가 일단 시가장의 수급, 특히 이제 코스닥의 수급을 이제 거의 다 잡아먹는 그런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테슬라와 2차 전지와 관련된 지금 현재 나오는 이야기, 어저께 일단은 하긴 했는데요. 추가적으로 나온 소식들 위주로만 다시 한번 또 이야기를 나눠보고요. 그리고 오늘 주요 뉴스들, 그리고 그와 관련돼서 이제 움직임이 있었던 종목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시장 수급이 2차 전지, 그리고 반도체, 그 외에 또 어느 쪽으로 수급이 유입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도 다시 한번 체크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바이오는 지금 현재 시장에서 완전히 소외되는 섹터잖아요. 완전 소외되는 상태인데 오늘 정부에서 바이오 육성 정책이 나왔습니다. 그거 관련해서 또 살펴보고, 안 그래도 바닥권에서 바이오도 조금 이제 반등이 나오는 듯한 모습은 나왔거든요. 물론 연속성이 있어야 되겠지만 어느 정도 이제 효과를 발휘할지는 이제 좀 더 지켜봐야 되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이와 관련해 가지고 한 가지 추가로 말씀드리면, 이제 우리 구독자분들도 가장 많이 들고 계시고, 제가 이제 2027년 타겟 목표로 해 가지고 지금 현재 앞으로 한 4년 정도 남았죠. 4년 동안에 한 10배 정도 수익을 노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이 ST팜 같은 경우도 오늘 좀 이제 바닥권에서 반등이 나오긴 했는데, ST팜 같은 경우도 크게 문제가 있다라고 보진 않으셔도 됩니다. 문제가 있어서 빠진다기보다는 애초에 지금 현재 바이오 섹터 자체가 거의 미운 오리 새끼다. 아무도 관심을 가져주지 않는다. 이런 관점에서 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 바이오 쪽에서도 지금 올라가고 있는 게 이제 의료 장비 쪽인데, 의료 장비 같은 경우엔 이 바이오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아니라 오히려 AI, 인공지능에 엮인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또 그와 관련된 뉴스가 나온 게 있으니까 같이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무료 문자 신청 이제 매일마다 말씀드리고 있죠. 010-3886-1564 아직까지 문자 신청 안 하신 분들은요, 문자 신청이라고 메시지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2차 전지 쪽 해가지고 한번 볼까요? 에코프로 BM이 오늘 급등이 나왔고요. 10% 급등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에코프로는 오늘 좀 쉬어갔죠. 오늘 좀 쉬는 모습이었고, 하지만 밀리지도 않아요. 잘 버티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일단 에코프로가 움직이면 LNF도 결국 쫓아가지 않겠냐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LNF가 지금 오늘 또 급등세가 나왔습니다. 오늘 17%한 방에 끌어올리죠. 한 방에 끌어올리는 모습이기 때문에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고점에서 주가가 계속 내려와서 좀 조정을 받아도 일단 한번 수급이 붙으면 상당히 이제 한 방에 끌어올리죠. 그동안 이제 몇 달 동안 내려왔던 거를 한 일주일이면 회복을 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무조건 내가 샀는데 줄줄줄 흘러내린다고 해서 무조건 손절 대응을 하는 것도 답은 아니다. 그래서 종목에 따라서 다르다.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좀 확인해보는 그런 날인 것 같고요. 오늘 추가로 나온 소식들이 있어요. 일단은 지금 현재 테슬라 쪽의 움직임이 결국엔 2차 전지의 움직임과 가장 밀접한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테슬라 관련된 이야기가 추가로 나온 게 있는데요. 자, 이런 소식이 나왔습니다. 이제 어제는 이제 사이버 트럭 관련된 이야기가 나왔고, 테슬라 독일 공장 2배 증설 추진한다 이런 소식이 나왔어요. 연간 생산 100만 대로. 미국 전기차 업체 테슬라가 유럽 생산 기지인 독일 공장의 규모를 2배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 중에 있다. 그래서 현재 베를린 외곽인 기린의 하이데에 있는 기가 팩토리의 생산 규모를 2배로 늘리는 내용의 부지 사용 확장 신청서를 브란덴부르크주 환경부에 제출했다고 AFP 통신 등 외신이 전하고 있다. 그래서 이 공장의 생산 능력을 지금의 연간 최대 50만 대에서 100만 대로 늘리고 배터리 생산량도 50기가와트로 추가할 계획이다. 이런 소식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배터리 생산도 결국엔 그만큼 더 늘어난다라는 거기 때문에 2차 전지 이제 소재 업체들한테는 또 호재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이다. 충분히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에코프로는 과연 이 뉴스 때문에 급등이 나오느냐라기보다는 이제 어제랑 그저께 이제 이야기했던 것처럼 일단 쇼커버링이죠. 쇼스키즈가 이제 나오고 있으면서 이제 주가에 탄력이 붙었다. 이게 이제 현재로서는 좀 더 신빙성이 있는 말인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이제 공매도를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었던 이제 JP 모건 같은 경우도 공매도 어저께 이제 공매도 상환을 상당히 크게 했었기 때문에 에코프로 BM의 대차 현황을 보게 되면요,
대차가 15만 주, 상환이 41만 주가 있었어요. 어제. 그래서 증가물을 보게 되면 26만 주가 쇼커버링에 들어온 모습이 확인될 수 있고요. 그리고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계속 확인했을 때 꾸준히 계속 대차가 상환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계속 쇼커버링이 계속 조금씩 들어오고 있는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공매도 쇼커버링이 들어오는 거를 우리 눈으로 좀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결국 공매도 세력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지금 현재 수급이 붙어서 이제 우르르 투자자들이 따라 붙을 만한 지금 상황이기 때문에요. 늦으면 늦을수록 어떻게 손실이 더 커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어찌 됐든 간에 최대한 빠르게 매수를 해서 최대한 빠르게 이제 대차를 갚아버리자 라고 생각하는 게 지금 현재로서 공매도 세력들 입장에서 보게 되면 그들의 심리를 보게 되면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크죠. 그렇기 때문에 계속 버티는 것보단 일단은 이제 고점이 어디서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공포심이 크기 때문에 일단 갚고 나서 다시 이제 고점 찍었다 싶을 때 다시 공매도는 치면 되니까 그들 입장에서는 이제 그렇게 해서 좀 마음이 급한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게다가 딱 타이밍 맞춰서 테슬라 쪽에서도 연일 호재성 소식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아예 이제 그 투심이 과열적으로 가면 공매도 세력한테는 상당히 이제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 현재 급등은 개인들이 우르르 따라붙기보다는 이제 공매도 세력들의 이제 상환 물량 때문에 오히려 급등세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보는 것도 좀 합리적인 이야기인 것 같아요. 아무튼 뭐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엔 지금 현재 이제 접근할 때는 접근을 하지 말라는 건 아니었죠. 계속 접근을 해도 좋은데. 일단은 들어간 자리 자체가 부담스러운 가격대에서 진입을 하는 거기 때문에 트레이딩 관점에서 좀 보고 오히려 이제 그 대안인 종목들을 매수를 하자라고 어떻게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자세한 내용은 이제 어제 제가 업로드 시켰던 내용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다른 소식들도 몇 가지 있었고요. 이런 것들도 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바이오 섹터 안에서 계속해서 이제 급등이 나왔었던 건 의료 장비 쪽이었죠. 이제 보시게 되면 루닛이 이제 가장 급등이 나왔었던 종목이고요. 당장에는 실적이 안 나오지만 앞으로 실적이 엄청 크게 증가할 거다 이런 기대감이 있습니다. 뭐 뷰노, JLK 오늘 이제 고점에서도 다 급등이 나오는 모습이거든요. 이 AI가 부각되는데 의료 장비 쪽이 접목하기에 가장 좋다. 그리고 가장 빠르게 가시권에 들어올 거다. 이런 기대감이 주가를 미리 끌어올리고 있다. 이렇게 말씀 좀 드렸었죠. 오늘 그런 내용의 기사가 나왔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AI 분야 중에 가장 빠르게 성장할 게 바로 의료 AI 쪽이다. 그래서 이쪽에 투자금이 밀물처럼 들어오고 있다라는 소식입니다. 그래서 올 초에 챗 GPT 열풍 이후에 AI 분야는 가장 빠르게 자금을 흘러들어오고 있는 분야가 됐는데 그 중에서 특히 의료 AI에 대한 자금 유입이 남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관련 기업들의 주가가 반년 사이 몇 배가 올랐고 의료 AI가 인공지능 모든 분야를 통틀어서 가장 빠르게 가시적인 성과를 낼 분야로 꼽히고 있다. 그래서 투심이 이쪽으로 올리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바이오하고는 상관없이 인공지능 쪽이 붙어서 의료 장비만 선별적으로 매기가 유입되고 있다. 뭐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해볼 수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뭐 이제 뷰노 이야기가 나오죠. 뷰노가 주가가 또 이제 급등이 나오고 있다라는 소식입니다. 자, 근데 이제 뷰노 같은 경우에는 치매나 뇌질환 등을 조기 진단하는 인공지능을 개발 공급하고 있는 회사다. 그래서 올 초 비교해서 5배가 올랐고 100억 원대 영업 적자를 기록할 것이라는 관측이지만 올해 외형 성장을 기대한 투자자들의 자금을 몰리면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그러니까 적자가 나와도 상관없다 이거죠. 근데 이제 2020년에는 매출이 13억 원에 불과했는데 올해만 해도 150억 원, 내년에 244억 원 등 매출 자체가 빠른 성장세를 보일 거다. 그리고 루닛, 그동안에 이제 AI 장비주 중심에 있었던 종목 대장주가 루닛이었거든요. 루닛도 지금 올 들어서 이제 5배 올랐다. 루닛 같은 경우에는 이 암 진단에 특화된 AI의 광점이 있다는 평가다. AI를 통해서 항암 치료의 확률을 예측하거나 적절한 치료법을 제안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그래서 뷰노와 마찬가지로 루닛도 당장의 실적은 좋지 않아요. 당장의 실적보다는 매출 성장을 기대한 투자들의 자금이 몰리고 있는 거다. 2020년 14억이었던 루닛의 매출이 올해 345억 원, 내년에는 500억 원을 돌파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국내 기업 자체가 AI 진단 영역에서 강세를 보이고 있다.
이 의료 AI 관련주들의 급등세를 보이는 건 수익화에 가장 빠르게 성공할 것이란 관측 때문이다. 시장 성장 속도가 다른 AI 분야보다 빠를 것이라는 의미인데, 아직 구체적인 쓰임새가 잘 그려지지 않는 다른 분야와는 달리 AI를 활용해서 질병을 진단하고 신약을 개발하는 등 수익화의 방향성이 어느 정도 정해졌다는 분석이다. 이런 소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의료 장비주들이 이제 급등세가 나오고 있는 건데요. 좀 양면의 동전 같은 느낌이에요. 일단은 AI를 접목해서 이 가시권에 들어오잖아. 충분히 상상이 되잖아요. 그래서 빠른 수익화를 할 수 있겠다. 이런 이제 기대감이 있는 건 팩트고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기대감에 주가가 오는 건 사실인데, 중요한 건 지금 우리가 투자자의 입장에서 지금 투자를 해도 괜찮을까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이제 애매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이 의료 장비 쪽도 이제는 좀 점차 매기가 이 몇 개 종목들 같은 경우에 실질적으로 의료 장비에 AI를 접목시킨 이런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이미 고공행진을 했잖아요. 5배가 올랐다고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주변부로 좀 눈을 돌리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보기에 지금 현재로서는 일단 떠남보스라고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의료 장비 쪽은 차라리 이 바이오 쪽도 신약 개발할 때 그 전임상 단계 전에는 임상 물질을 찾아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요즘에 이 신약 개발 같은 경우도 AI를 접목해 가지고 이 전임상 단계 이전에 이 어떤 물질을 가지고 어떤 임상을 진행할 것이냐, 이 부분도 상당히 긴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빠르게 찾아내고 물질을 선택하는 이런 식의 이제 AI가 이제 도입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고요. 실제로 이제 그런 움직임 때문에 글로벌 빅파마들이 이런 인공지능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회사를 인수하는 케이스도 지금 막 생기고 있거든요. 때문에 결국엔 인공지능이 의료장비에 가장 먼저 접목이 될 거다라고 시장에서 예상하고 있다면, 그게 결국엔 바이오 시장 전체적으로도 인공지능이 많이 활용이 될 수 있다라는 부분으로까지 이 확장이 될 수 있다. 그래서 바이오는 어차피 지금 바닥권에 있기 때문에 차라리 저는 지금은 의료장비를 볼 바엔 차라리 이런 바이오 업체를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런 바이오 업체들 중에서 이런 인공지능을 잘 활용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이제 업체들을 좀 찾아보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든다라는 부분이고요. 자, 오늘 이런 뉴스도 있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하고 메타가 MOU를 체결했다라는 소식이 있었어요. 365 코파일럿 사용료 월 $30 책정. 그러니까 지금 현재 마이크로소프트는 이제 AI에 대해서 이제 과금을 시작을 하는 부분인데요. 여기에 이제 메타와 같이 협력한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가 메타 플랫폼과 협력해서 메타의 최신 대규모 언어 모델인 LLM을 자사 클라우드에서 제공한다고 밝혔다. 또한 오픈 AI에 AI를 탑재한 정기 구독 서비스 요금을 공개했다. 이날 마이크로소프트 주가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그래서 어저께 마이크로소프트가 이 소식으로 인해서 드디어 이제 챗 GPT는 돈을 많이 들어가요. 돈을 많이 쓰는데 바로 출시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바로 이제 다시 요금제가 이제 출시되니까 여기서 이제 매출이 발생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가 이제 주가 급등이 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여기에 이제 메타의 이 언어 모델을 갖다 쓴다라는 거예요. 그 이 유로 챗 GPT가 전부 다 유료화 되진 않을 거예요. 일반 사용자들은 무료로 사용하는데 이제 업그레이드된 버전은 $30씩 내고 사용해라 라는 이제 버전으로 가겠죠. 거기에는 이제 메타의 최신 언어 모델이 이제 들어온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MOU를 체결한 거고, 여기서 나오는 $30 중에 일부는 메타로 들어가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마이크로소프트와 메타 이제 둘 다 긍정적인 어떤 소식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국내 AI와 관련된 종목들도 주가가 이제 올라가는 모습이었는데요. 솔트룩스라는 회사가 지금 현재 주가가 이제 바닥권에서 올라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솔트룩스도 내용을 보니까 조금 이제 관심이 가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솔트룩스 나온 뉴스까지 한번 같이 보여드리겠습니다. 아시아 최대 규모의 AI 데이터가 경쟁력의 근원이다. 솔트룩스라는 회사 이경희 대표 인터뷰가 있었는데요. 전 세계 1억 명의 일상과 함께 할 것이다. AI 비서부터 초개인화 서비스까지 B2B에서 B2C로 전환한다. 2026년 매출 1200억 원, 기업 가치는 1조 2천억 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 투자나 M&A에 적극 나서면서 기술 접목 후 판도 변화 가능성에 초점을 맞추겠다. 뭐 이런 소식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솔트룩스 대표는 생성형 AI를 기반으로 다양한 생활 밀착형 서비스를 선보일 것이다. 이를 위해 내년까지 연구개발 투자를 적극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회사는 2000년 설립 이후에 AI와 데이터만 전문적으로 이제 다뤄오는 회사다라는 거죠. 그래서 챗 GPT 같은 생성형 AI가 대세로 떠오르면 함께 주목을 받을 수 있다. AI 관련한 국내의 특허만 83건을 보유하고 있고 대화형 AI 원천 기술을 다수 보유하고 있는 회사다. 2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축적한 데이터베이스는 솔트루스만의 자산이다. 현재 지식 베이스 200억 개, 그리고 텍스트를 모아놓은 언어 말뭉치 700만 개, 음성 데이터 3만 시간 등 아시아 최대 규모의 AI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는 중이다. 그래서 이 데이터가 결국 돈이잖아요. 이 데이터를 활용한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라는 건데요. 대표적인 게 AI 메타 휴먼이 개인 비서 역할을 하는 서비스다. 전화와 메신저를 대신 응대할 뿐만 아니라 기업 개인의 소셜미디어도 실시간으로 관리할 수 있다. 그리고 영업직의 영업 보조 수단이나 공무원의 민원 상담, 소상공인의 영업망 등에 폭넓게 사용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초개인화 AI 서비스 구보도 출시하는데 AI가 사용자의 관심과 목적을 학습해서 사용자 맞춤형 심층 정보를 제공하는 게 핵심이다. 한국어와 영어를 기반으로 한국과 미국에서 먼저 선보일 예정이다. 그래서 이제 AI의 개인 비서화하는 거를 말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회사들도 상당히 시장에서 부각받을 수 있겠구나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의 어떤 실적을 바라긴 힘듭니다. 몇 년 후가 되겠지만 어쨌든 지금 시장의 어떤 분위기와는 잘 맞아떨어지는 종목이다. 그리고 요즘에 AI로 뭐 사람들 막 나오잖아요. AI로. 그게 이제 AI 휴먼을 만드는 회사가 또 이스트 소프트가 있습니다. 이스트 소프트도 생각이 나네요. 그래서 이스트 소프트도 오늘 13%나 급등이 나왔는데, 어쨌든 이런 종목들도 지금 AI가 다시 시장에서 부각받으면 같이 또 부각받을 수 있는 종목들이니까 이런 부분들 참고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삼성전자와 관련된 이야기도 이제 막 나오기 시작하고 있는데요. 자, 어떤 이야기들이 나오는지 보겠습니다. 이재용 머스크 만나 단판지었다. 테슬라 칩 삼성이 만든다. 라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테슬라의 차세대 자율주차 칩을 삼성 파운드리에서 만든다라는 소식인데요. 이재용이 머스크를 만나서 직접 요청했고 삼성 테슬라 자율주행 동맹 강화, 첨단 칩 경쟁에서 TSMC에 일격을 가했다. 자율주행 칩 빅3 모두 수주를 받았다. 그래서 이 자동차에 들어가는 칩을 지금 현재 삼성 파운드에서 열심히 영업을 했는데 성과가 좀 나오고 있다. 이런 소식이니까요. 그래서 삼성전자 주가도 당연히 긍정적이겠지만 이제 이렇게 되면 파운드리 쪽 관련된 종목들, 그때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종목들이죠. 이제 이 파운드리 앞단에는 디자인 하우스가 있고 이 뒷단에는 이제 후공정 업체들, 후공정이라면 검사 테스트도 있고 패키징도 있고 뭐 PCB도 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많은 종목들이 여기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그 부분도 참고하시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유튜브에 제가 업로드 시켜드린 거 있죠. HBM을 두고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뭐 이런 소식을 좀 전해드렸었는데, 자, 오늘 그거와 관련된 뉴스가 나왔습니다. 삼성전자가 엔비디아의 AI GPU용 HBM3와 25D 패키지 턴키 공급을 제안했다라는 소식이 있었어요. 엔비디아 인공지능 연상용 데이터 센터 그래픽 처리 장치에 붙는 고대역폭 메모리 3 HBM3와 2.5D 패키지 작업처를 다변화하기 위해 물밑에서 잠재 거래선과 협상 작업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근데 이거 이야기할 때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결국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삼성도 만들 수 있다 그러면 굳이 하이닉스 거를 독점으로 받지 않아요. 어느 업체들이고 간에 독점으로 부품을 공급받는 것 자체가 리스크가 상당히 큽니다. 여러 가지 단점들이 훨씬 많죠. 장점은 거의 없고. 그래서 만들 수만 있으면 복수해서 이제 부품을 받는 게 이제 업체 입장에서 훨씬 좋죠. 일단은 가격 경쟁력, 그리고 경쟁을 붙이면 본인들이 더 유리한 협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한 군데에서 문제가 발생될 경우에 그걸 대체할 수 있을 만한 이제 뭔가 보험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럼으로 인해서 보통은 이렇게 큰 기업들은 이제 벤더를 한 군데만 잡기보다는 어쩔 수 없이 이 회사에서만 만들 수 있는 거면 울며 겨자 먹기로 퍼스트 벤더로 끝인 거지, 아니면 세컨, 서드 벤더까지 다 두고 가거든요. 모든 부품이나 소재나 다 그렇다, 이런 관점에서 보게 된다면 굳이 엔비디아에서 삼성이 HBM3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하이닉스 것만 독점으로 공급받을 가능성은 상당히 적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었죠. 그래서 그 부분이 결국 현실화 될 것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삼성전자가 HBM3를 출시를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니까요. 근데 뭐 이렇게까지 물밑 작업을 하는 거 보면 예상대로 하반기 중에, 즉 4분기 중에는 HBM3가 이제 출시가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부분도 참고하면서 보시면 되는데 결론은 그거예요. 그럼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 사느냐? 그건 아니고 그냥 어차피 둘 다 수혜를 본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예, 왜냐면은 나가는 물량이 증가하는 거기 때문에 뭐 삼성이 이기냐 하이닉스가 이기냐 그건 뭐 별로 중요하지 않고 둘 다 수혜를 받게 될 것이다. 결국엔 엔비디아 수혜는 이렇게 이제 보고 있다는 점 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이 소식이 나왔는데요. 지금 바이오 쪽이 너무 안 좋잖아요. 주가가 다 바닥이고 그래서 이 바닥권에서도 계속 줄줄 흐르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바이오 종목을 들고 계신 분들은 누구나 답답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또 우리 구독자분들은 ST팜을 많이 들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ST팜에 대한 걱정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걱정할 필요는 없다. 그냥 어떻게 보면 수급의 요인으로 봐야지 이 회사의 요인으로 볼 필요가 없다라는 거. 자, 그래서 바이오에 혹시 단비가 될 수 있을 만한 소식일까? 라고 해서 저도 이제 추가적으로 바이오 쪽이 수급이 좀 유입이 되는지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좋은 소식이 있었습니다. 바이오에 꽤 많은 돈을 투자하겠다 그랬어요. 15조 7천억 민간 투자, 2030년 수출 500억 달러로 목표로 하겠다. 산업부에서 바이오 경제 2.0 추진 방향을 발표를 했는데 보겠습니다. 정부가 바이오 산업을 반도체를 이어 성장 동력으로 보고 2030년까지 생산 규모 100조 원, 수출 500억 달러 목표로 육성에 나서겠다. 자, 2030년 세계 1위 바이오 의약품 제조국으로 도약하고 한마디로 CMO 쪽을 이제 1위로 만들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바이오 신소재 산업을 활성화하겠다. 그래서 일단 뭐 바이오 같은 경우는 뭐 크게 걱정을 안 하는 이유가 말씀드리면요. 이 바이오는 항상 그 시장의 분위기에 따라서 보통 2년에 한 번씩 바이오 세상이 와요. 지금 2차전지 세상이듯이 바이오만 계속해서 주구장창 사는 시장이 꼭 한 번씩 2년에 한 번씩 또는 아무리 늦어도 3년 내에는 한 번은 꼭 이런 바이오 바람이 붑니다. 왜 그러냐면 주식시장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미래를 먹고 살잖아요. 이런 성장성에 상당히 열광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수익이 안 나도 의료장비 업체들 날라가고 2차전지 앞으로 몇 년 후에 이제 어마어마한 수익이 나올 거를 지금 먼저 반영을 하고 이런 식으로 주가가 움직이듯이 바이오 같은 경우는 항상 이런 성장성에 있어서는 뒤지지 않는 sek터잖아요. 특히나 시장의 유동성이 상당히 증가할 때 시장의 유동성이 증가할 때 그때 이제 바이오 섹터가 시장의 주름을 잡거든요. 주도 섹터로 뛰어오르기 시작하는데 절대 천년만년 소외받는 섹터는 아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7월 19일 수요일 증시 브리핑을 좀 진행을 해봤는데요. 오늘 이제 주요 뉴스들 그리고 주요 뉴스들과 관련해서 움직임이 나타난 종목들 이런 것까지 좀 살펴봤고요. 그리고 지금 들어가긴 좀 부담스러운 부분은 다른 대안을 보고 대안을 찾아서 그 대안을 투자하는 게 나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렇게 보시고 어쨌든 시장의 중심에 있는 종목들은 트레이딩 관점으로는 언제든지 접근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손절 라인 짧게 잡고 그리고 수익 나면 팔고 다시 타이밍 잡고 다시 들어가고 그래서 지금 현재는 오히려 바이앤홀딩보다는 트레이딩이 오히려 더 잘 먹히는 시장이고 트레이딩이 돈 벌기 좋은 환경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좀 단기성으로 매매를 하는 게 이제 확실히 돈 벌기 쉬운 장인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참고하시면서요. 지금 현재 가격이 떨어져 있는 종목들 정말 좋은 종목인데 가격이 떨어져 있는 종목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중장기 관점에서 누구보다 싸게 사겠다. 나는 이 단가에 나중에 이 종목이 오르기 시작하면 이 단가에 들고 있는 사람은 나밖에 없을 거야 라는 이 개념으로 일부 포트에 담아 놓으시고 일부 포트는 이제 단기로 매매를 하시면서 그때그때 이제 수익을 챙겨가는 것도 이렇게 이제 병행을 하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모두도 화이팅 하시고 대박 나시기 바랍니다. 대바이.